이번 시간에는 저출산 해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출산 해법은 이론상으로는 아주 간단합니다. 출산과 양육 부담은 낮추고 자녀의 가치는 높이면 됩니다. 지금까지 정부 정책을 보면은 여기 출산과 양육 부담을 낮추는 데는 엄청난 돈을 썼지만은 자녀의 가치를 높이는 데는 거의 무신경하였습니다. 이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먼저 혜택받은 계층의 출산율을 먼저 올려야 합니다. 현재 혜택받은 계층의 비혼율이 높고 출산율이 낮은데 서민들은 부유층을 추종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부유층의 출산율이 먼저 하락하고, 그러니까 부유층들이 먼저 결혼하지 않고 출산율도 낮고, 그렇게 하다가 점점점 그런 것이 퍼져서 현재 서민들의 출산율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부유층이 결혼을 하고 아이를 많이 낳아야 서민들도 많이 낳게 되게 됩니다. 공무원, 교사, 교수, 은행원, 대기업 직원, 의사, 변호사, 연예인 등 고소득 전문직, 안정적인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결혼을 하여서 건강한 가정을 이루고 아이를 많이 낳아야 서민들도 많이 낳게 됩니다. 혜택받은 계층이 아이를 낳지 않는다면 아무리 혜택을 줘도 서민들도 별로 낳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혜택받은 계층의 출산율 상승에 초점을 두어야 합니다. 과거에 로마 제국에서도 그래서 혜택받은 계층의 출산율 상승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현재 보시면은 소득이 높을수록 출산율이 낮은데, 이것을 소득이 높을수록 출산율이 높도록 하야만이 소득이 적은 서민층도 출산율이 따라서 상승을 하게 됩니다. 먼저 출산 육아 부담 감소 방법에 대해서는 첫째, 돌봄 서비스를 좀 더 개선을 해야 됩니다. 현재 이제는 여성들도 많이 일을 하기 때문에 출장을 가거나 야근을 하거나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24시간 서비스도 해줘야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일주일 내내 아이를 봐주는 주 다가소 서비스, 그 다음에 방문 돌봄 서비스, 이런 것들을 좀 더 개선하거나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남성 육아 참여를 강화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남성 육아 휴직을 강화하고, 또 남성들의 의식 변화를 위해서 교육도 강화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조부모의 육아 참여가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현재 노인 비중이 14%를 이미 넘어갔는데 점점 노인이 증가해서 30년 정도 지나면은 50%를 넘어가게 됩니다. 이와 같은 노부모를 그냥 두고서는 노부모가 육아에 참여하지 않고는 이 출산 육아 부담 감소하는데 한계가 많습니다. 그래서 조부모의 육아 참여가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자녀의 가치를 올리는 법에 대해서는 첫 번째로 소득세를 부모에게 지급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부모가 아이를 낳고 그 아이가 성장해서 취업을 하면은 소득세를 내게 되는데, 그 소득세를 부모에게 지급을 하면은 이 자녀 입장에서는 정부에게 납세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부모에게 용돈 등을 별도로 드리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부담이 완화되고, 또 이렇게 되면 부모가 또 아이 양육을 적극적으로 도울 거기 때문에 자녀 입장에서는 많이 좋을 것입니다. 부모 입장에서 보면은 자녀를 잘 키워놨더니 자녀로부터 월급처럼 소득세를 매월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녀를 키운 보람을 느낄 것입니다. 또 이 상당히 이게 이제는 그 아주 귀중한 돈이기 때문에 아껴서 자녀에게 상속해주고, 그 다음에 자녀가 손주를 낳으면은 아주 잘 돌봐줄 것입니다. 또 이렇게 해서 가족 간의 유대감이 상승을 하여서 가족의 가치가 상승하게 되겠죠. 독신자 입장에서 보면은 뭐 자기는 뭐 무슨 일이 있어도 독신으로 살겠다고 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자녀를 양육하는 대신에 자기가 개인연금에 가입하여서 노후 대비를 하면 되고, 다른 사람들이 아이를 낳아서 키워서 군대 보내고 세금 내어서 국가가 유지되니 좋고, 출산율이 상승해서 경제가 좋아지니 사업기회도 증가하고 취업기회도 증가해서 독신자에게도 나쁠 거가 없습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출산율이 상승해서 인구 감소 문제가 해결되고, 출산율이 상승하여서 경제 성장하고 세수가 증가하니까 좋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자녀로부터 그 자녀의 소득세를 부모한테 줌으로 인해서 연금 부담, 국민연금이 결국에는 고갈될 텐데 그런 연금 부담에서 벗어나서 좋고, 그 다음에 소득세 지급 비율을 100%를 다 줬더니 출산율이 뭐 엄청나게 증가를 하면은 이 소득세 지급 비율을 뭐 50% 정도로 줄인다든지 해가지고 이 출산율을 조절할 수도 있어서 아주 정부 입장에서도 좋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현재 전체 세수에서 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28.5% 정도 차지하는데, 그 부모가 자녀로부터 받는 소득세에 대해서도 소득세를 부과하고, 그 다음에 부모가 사망 시에는 소득세를 전체를 그 세수로 이제는 잡고, 그 다음에 연금을 축소하고 저출산 관련 예산을 절감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제는 예산을 절감하고, 출산율이 상승해서 경제 성장하니까 세수가 증가해서 결코 세수 측면에서도 마이너스가 아닐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렇게 소득세를 부모에게 지급하는 방안은 저출산 문제뿐만 아니라 노령연금 문제까지도 해결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방법에 대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얘기는 뭐냐면은, 아니 그러면은 부자 부모는 학원도 보내고 해서 아이를 잘 키워서 키우기 때문에 자녀가 많은 돈을 벌 것이고, 그래서 그 자녀로부터 소득세를 받으면은 이 부가 대물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빈부격차를 더 강화를 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다. 그런 얘기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방법을 또 생각을 했습니다. 65세 부모가 65세 되면은 자녀 한 명당 1억씩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현재 저출산 예산, 고령화 예산, 아동수당, 기초연금 인상 이런 것들을 합하면은 거의 47조 정도의 예산이 매년 지금 쓰이는데, 지난해 출생아 수는 35만 8천 명이었습니다. 이 자료를 작년에 만드는 거라 약간 그 추정치가 틀리는데, 그러면은 이 출생아 수 35만 6천 명으로 나누면은 아이 한 명당 1억 3천만 원 정도의 예산이 현재 쓰이고 있습니다. 이 예산에서 대부분 이 예산을 줄여서 이 예산에서 1억을 부모가 65세 됐을 때 1억씩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를 한 명 낳은 부모에게는 65세 때 1억을 주고 5명 낳았으면 5억을 주고 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그러면은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그 빈부격차 뭐 그런 문제도 없고, 또 이것도 저출산 문제뿐만 아니라 그 노령연금 문제까지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겠죠. 아이 한 명당 그 이렇게 1억씩을 준다고 하면은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아이를 낳을 것으로 그렇게 기대합니다. 이번에 자녀의 가치를 올리는 방법은 그 공무원, 공기업 채용 시, 승진 시에 자녀 수에 따라서 부모에게 가점을 주는 것입니다. 자녀 한 명을 낳으면은 뭐 5%의 가점을 준다든지 해서 자녀 3명을 낳으면은 15%의 가점을 주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아마 젊은 사람들이 아이를 좀 더 빨리 낳을 것으로 그렇게 기대합니다. 그 다음에 자녀 수에 따라서 세금 공제를 해주는 것입니다. 현재도 자녀 수에 따라서 세금 공제를 하는데 이거를 더 훨씬 더 늘려서 뭐 자녀 한 명당 1,000만 원 정도씩 공제를 해준다든지 이렇게 늘려야 거기에 대해서 이제는 피부로 느끼고 그 더 많은 출산을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상속에 있어서는 자녀가 아니라 손주에게 상속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자녀 중에 결혼도 않고 아이를 안 낳은 자녀에게는 일체 상속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자녀가 낳는 아이의 수에 따라서 상속 비율을 조절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현재 이제는 아동수당을 주기로 되어 있는데 이 아동수당보다는 자녀 수에 따라서 노령수당을 주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자녀의 유아기에 지급하는 아동수당은 부모가 경제적 능력이 있는 시기이므로 아동수당의 가치가 낮습니다. 반면에 65세부터 자녀 수에 따라서 자녀 수당을 지급하면은 은퇴 이후의 시기이므로 수당의 가치가 훨씬 더 크게 되겠습니다. 좋은 만원에서 조언으로 바꾸는 것이 중요한 것인데, 이렇게 조언으로 하기 위해서는 현재 공무원, 공기업 채용 시 고졸자 위주로 채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기 취업을 유도하고 조기 결혼을 유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직은 고졸자 채용하고 전문직 같은 경우에는 고졸자를 채용해서 전문가로 육성한다든지 이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제도도 변경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는 보면은 그 고등학교 졸업하고 재수 3수에서 대학 들어가고 또 재수해서 뭐 로스쿨이나 뭐 그 의학전문대학 들어가고 약학대학 들어가고 그 다음에 또 취업할 때 또 재수하고 또 유학 갔다 오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30이 부쩍 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와 같은 그 교육제도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졸 후 우선 취업을 한 다음에 한 3년 정도 그 근로 후에 학업을 다시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취업과 학업을 병행한다든지 이렇게 그 교육제도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과거에 아들의 가치가 마이너스 5 정도 되는데 이것이 경제적 안전 욕구 부분에서와 정서적 욕구 부분에서 크게 보완이 되어서 약 플러스 3 정도로 그렇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래서 자녀의 가치가 마이너스 5에서 플러스 3 정도로 상승을 하기 때문에 출산율이 크게 상승할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